번입니다. 성창경 참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즘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이 유행어가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정의로 가는 길입니다. 반드시 적폐들은 청산이 돼야 될 대상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이 단어가 상대를 죽이는, 상대에게 보복하는 그런 용어로 아예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슬픈 현실을 자조적으로 표현할 때도 스스로 나는 적폐청산의 대상이야 할 정도로 요즘 유행어입니다. 그와 못지않게 유행하는 말이 블랙리스트입니다. 이것도 정치 보복으로 지금 저는 악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의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엄청 많이 언론에 나왔었고, 블랙리스트가 모든 한 인간의 모든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블랙리스트가 박근혜 정부에만 있었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정년주 사장 시절에도 블랙리스트가 없었나 궁금했었는데 KBS 공영노조가 본의원실에 제출한 블랙리스트 증언이 있습니다. 정년주 사장 시절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KBS의 22년 차의 주인식 TV PD라고 합니다. 저는 정년주 KBS 사장 시절에 좌편향 시간 잠깐만 좀 멈춰주십시오. 네. 예. 저는 KBS의 22년 차의 주인식 TV PD라고 합니다. 저는 정년주 KBS 사장 시절에 좌편향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여러 차례 올렸고, 그다음에 정년주 사장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국가관이나 능력이 KBS 사장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서 KBS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글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정년주 사장님한테 그런 글을 올리자 제가 소속됐던 팀장이 저에게 너는 앞으로 이 직무에서 지금 현재 직무에서 배제한다 이런 통고를 저한테 했고, 그다음에 편성 본부장이 저를 불러서 너를 반드시 응징하겠다 그러면서 인사위원회에 올리는 절차를 시작한 바가 2004년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제가 디카페인이라고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작했었는데 그것이 시청률이 괜찮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 담당자들이 아무런 좋다 나쁘다 이것이 된다 안 된다의 평가를 사람이 계속 미루다가 결국 사정시킨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저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방금 보셨는데요. 보면 그냥 정년주 시대의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이 주인식 PD라는 분이 소속, 자기 실명까지 이렇게 밝힌 데는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강해서 그렇습니다. 과거 정년주 시절에 사실 KBS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작성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 영상에서 보듯이 업무 배제를 당하거나 부당한 조치를 당한 직원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외에도 지금 그 성창경 참고인께서는 지금 현재 공영노조 노조위원장이신데요. 혹시 다른 사례나 이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 배제를 한 그런 그 블랙리스트 명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현주 사장 시절이라 하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됩니다. 제 기억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업무 배제뿐만 아니라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그 PD는, 노골적으로 본부장이 응징하겠다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본부장이 나중에 그 기획사로부터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 드라마 PD를 했던 분인데 특정 지역의 출신 PD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성향이었고요. 그 양반이 정현주 사장 오고 난 뒤에 6개월도 안 돼서 홍보실에 발령이 됐고 그 이후에 본인의 주 업무인 드라마 PD를 못하고
편성, 뭐 이런 다른 부서로 돌아다니다가 한 6년 전에, 6년 후에 되돌아온 적이 있고, 또 다른 그 사례론, 라디오 드라마 PD를 했던 사람이, 드라마 기획안을 노조에 먼저 보이지 않은 그 노조원들의 기획안을 먼저 보여야 된다는 주장을 해서 이 양반이 그렇게 하지 말자고 반대를 했더니 다시 이 양반도 제3 라디오에 발령을 받았다가 심의실로 가는 등 해서 그런 그 인사상의 불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블랙리스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일어났던 이런 업무 배제, 불이익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게만 있었겠느냐. 저는 분명히 증언합니다. 김대중 정권, 특히 노무현 정권에서는 그보다 숱한 사례가 많았고 그때는 이런 것들을 감당하거나 또는 저항하거나 할 수 없이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네. 아니, 저희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도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적폐청산의 시기를 이전까지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전까지 계속해서 확대하자는 게 저희 지금 야당의 주장입니다만 방송계는 저희가 사실 아직 잘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관련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KBS 사장 그 보도국장 때 봤다는 그 국정은 지금 말이죠. 그 당시 국정은 대변인 하던 친구랑 같이 보셨다 그래서 그때 그게 처음입니까? 예, 처음 봤습니다. 그 뒤에 개인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뒤에 뭐 오다 가다 저한테 인사하러 몇 번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외부의 제3의 장소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제3의 장소에서 밥을 한번 같이 먹은 적이 있는데 제 둘이 먹은 게 아니고 네. 우리 아마 여러 뭐 사람이 배석자가 있었던 여러 사람이 본 적이 있고 단둘이서 만난 적은 이 보도국장 할 때 보도국장석으로 찾아와서 인사할 때 본 게 처음입니까? 그때는 아니, 뭐 그게 제 자리가 답니까? 오픈된 자리니까. 오픈된 자리에 거기서 본 게 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노조가 지금 파업한 데 대해서 일부는 불법인 소지가 측면이 있지만 합법을 전제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교수 대표 노조가 지금 1노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그 1노조가 파업을 중단하면 2노조 파업은 불법이 됩니까? 합법이 됩니까? 일단 대표 노조가 네. 파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네. 불법이라고 회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법률 검토되고 그럼 그 절차대로 앞으로 이제 이행을 하실 겁니까? 예. 이행을 하실 겁니까? 네. 그 KBS 아나운서들은 외부의 행사에 참여를 할 수 없죠. 원칙적으로. 광고도 그렇고. 광고 영리 목적으로 하는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고 공익적 행사를 참여할 때는 부서장이 승인을 회사의 받아서만 승인을 참여해요. 받아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11월 1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보면은요, KBS 아나운서 43명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회사 승인 없이 384차례에 걸쳐서 영리 목적 외부 행사에 참여를 해서 사회자로 참여해서 사례금 8억 7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이 나온 그 감사가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예. 그 규정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아예 징계 수위를 정해갖고 저희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를 것이고요. 나머지 통보된 인원들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를 요구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 그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감사원 요구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나가서 이제 그 받은 돈에 대해서도 네. 지금 감사원이 회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회수를? 요구하고 네.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좀 강제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겠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이제 요구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지금 법률 검토를 시켜놨기 때문에 네, 법률 검토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방송 공사 사장님. 네. 아까 우리 내년도 우리 국정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가 예. 그 좀 지연된 거 예산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연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다 있습니다. 지켜봤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EBS가 설립 목적에 어긋난 정치 프로그램을
편성한 그것 때문에 그리 된 겁니다. 방송을. 그 EBS가 지금 하는 행위가 말이죠. 국회에도 도움이 안 되고 EBS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교육에도 도움이 안 되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정치에서 손을 떼세요. 근데 지금 물론 사장님 취임하시기 전인데 5월 1일 대선과 관련한 또 여론조사까지 했습니다. EBS가. 그래가지고 후보자 지지율을 또 꼭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EBS가 왜 대선 여론조사 후보들 지지도 여론조사랍니까? 그때뿐만 아니라 취임 후에도 또 이런 이상한 짓을 계속 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이제 이상한 짓. 네. 교육방송 본연 일만 하세요. 이제는. 네. 그 성창민 장관님 잠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참 세월호 7시간 참 그토록 집요하게 진실을 파헤친다라고 지금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사고 아닙니까? 그죠? 네. 흥진호 7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KBS 같은 경우에 지금 사장도 나와 계시지만은 아침 뉴스 단신으로 딱 하나 끊고 말았습니다. 이 지금 안보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이런 사건인데 이 국민 안위가 달리고 전 국민 관심 제가 어제 지역구 잠시 다녔는데 그것부터 묻더라고. 그 의혹이 뭐냐고 저한테. 근데 딱 한 줄 보도됐습니다. 세월하고 흥진호 7일은 이렇게 지금 소외받고 있는데 보도로 그 흥진호 보도는 뭐 KBS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매체들이 보도를 하지 않거나 침묵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국민 7명을 포함한 그 10명이 북한 측에 일주일 가량 억류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초에 몰랐다고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 21일 날 이제 뭐 억류됐고 22일 날 해경에서 청와대 등등에 이제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몰랐다면 몰란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광주에서 시구를 한다든지 뭐 치킨을 먹었다든지 뭐 이런 게 까식거리고 이제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 흥진호 사건은 그 자체가 왜 그 억류가 됐는데 그동안 보도가 안 됐을까? 그러니까 통상 과거의 예로 보면 가족들이 울부짖고 뭐 기자들이 찾아가서 촉보 경쟁을 하고 첩보 경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고 송환되었고 올 때도 마스크를 차고 모자를 쓰고 숨기고 있는 듯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되게 보고잡이 어선일을 하면 굉장히 노하우를 요하기 때문에 한 60, 70대 이상의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로 보이고 이런 걸 때 한간에는 이런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 달러를 갖다 주러 갔다. 그 다음에 뭐 핵무기를 싣고 왔다. 공작선이다. 이렇게 했는데 방금 뭐 질문하셨지만 세월호 7시간 동안에는요. 그 아시겠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도 테러 수준의 억측 보도, 추측 보도, 왜곡 보도를 했습니다. 인신공양설 뭐 그런 거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태블릿 PC 보도 많은 왜곡 내용이 있은 걸로도 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KBS 프로그램이 편파적이고 일방적이란 그런 또 비판. 어제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태블릿 PC 1년 만에 실물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그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스모큰 건이라고 해서 지목됐던 그 태블릿 PC의 의혹이 또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습득 과정의 의혹, 그 다음에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른 의혹, 그 다음에 그 내용물이 어떻게 됐냐의 의혹. 이 세 가지 있는데 사실 그동안 태블릿 PC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KBS만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블릿 PC는 이 언론사들이 어떤 검기어가 됐나, 그리고 흥진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하고 권력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감시를 하면서 이쪽 권력에 불리한 보도는 그렇게 침묵하고 보도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대영 사장님, 예, 원래 그 목소리에 힘이 그렇게 없으십니까? 예. 목소리가 그렇게 힘이 없으세요? 아니, 이 마이크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이크가 현찮습니까? 아니, 제가 하도 이 태도가 오만하다고 그래갖고 일부러 좀 목소리를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패기가 없어 보여요. 예? 뭔가 좀 할 듯한 그런 기백을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참, 뭐 요새 정상적인 파업인지 불법 파업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조금 전에도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도 지역에서 대전 중구지만 야 KBS 문 닫으라고 해라. 정부 돈 갖다 쓰면서 왜 국민을 상대로 파업을 안 하냐? 재난 방송도 제때 하지 못하는데 왜 우리가 시청료를 내야 되느냐? 저보고 꼭 물어보라고 합시다. 이거는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들을 상대로 파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장님은 국민들에게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KBS의 사장님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책임이 있으신 겁니다. 예, 죄송스럽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들께. 네. 자,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하시든 오늘까지 하시든 끝까지 임기를 채우는 소신껏 하십시오. 소신껏. 사내답게. 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EBS 사장님. 네. 또 반복된 얘기입니다. 아까 그 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요청을 했더니 거절당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 제가 그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그 일정이 맞지 않았다고. 저는 그러니까 네, 네. 그 일정이 안 맞는지 사정이 있어서 출연을 못 하신다 네, 하더라도 맞았습니다. 거절당했다라는 건 뭔지 알아요? 예, 제가 그 표현이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벌써 머릿속에 꽉 차 있다는 걸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앞으로 절대 EBS에서 정치적인 방송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것만 부탁드리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심어줘야 돼요. 올바른 사상을 심어줘야 되고 KBS도 마찬가지지만 EBS도 편향된 방송으로 정치 방송 하지 마세요. 특히 정치 방송을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 언성이 높아졌는데 이해해 주시고 절대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성창정 참고인 나오셨나요? 네. KBS 지금 내가 우리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이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노조로부터 뭐 장악됐다는 뭐 주장도 있고 뭐 이랬는데 이런 얘기 들어본 거 있습니까? 예. 그 근거가 뭡니까? 아시다시피 그 KBS의 노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KBS 노조가 있고요. 이제 조금 전에 발언을 한 언론노조 KBS 본부가 있고요. 그다음 저희 공영노조가 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가 민주노총 산하에 있습니다. 지금 언론노조 본부가 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KBS의 기자와 PD가 거의 한 90% 가까이 됩니다. 아마 그저보다 더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장악됐다 하는 이야기는 우선 민노총의 그 규약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20개 중에 기본 과제 중에 저 출신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강령 세거를 제가 보니까 잠깐만 제가 참고적으로 보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시간이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노총 기본 과제 20개 가운데 제가 3개만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거에 적극 대응하고 노동자 정치 진출을 하고 정당 건설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 악법을 철폐하고 주한미군을 감축하며 평화협상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론노조 규약을 보면 노동자 세력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진보 정치 세력과 연대한다고 되어 있고 정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치기금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앞에 민노총이나 언론노조 규약이 이게 언론사의 규약 같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정치인 여러분들이나 정당에서 하는 규약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언론노조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은
저는 상당히 정치적이고 특히 좌편향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잘 알겠습니다. 뭐 시간도 없는데, 자, 우리 성창경 노조 위원장님이신가요? 네. 또 우리 송재호 본부장님이세요? 위원장님이세요? 본부장님이세요? 저는 정부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장입니다. 정신직하며. 자, 제가 두 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두 분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참고가 나오고 이런 말씀 드린다고 서로 여러분 참 분위기 보여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KBS가 이래야 됩니까? 한번 잘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후배들 잘 좀 소통해서 국민의 방송 KBS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위원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정치인들입니다. 정치가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좌파 정권이 되면 전부 다 좌파 방송을 하고 우파 정권이 되면 우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국민이라고 말하는 그 한 국민이 사실 보면 지금 말하는 국민은 좌파 진보 국민입니다. 그 사람들 국민으로 하지 전체 국민이 어떻게 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KBS를 이렇게 만든 것은 정치권입니다. 정말 정치에서 그 방송에 손을 떼주시고 언론 독립을 위해서 방송법 개정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는 지금 2,200명 가까운 조합원이 저희 소속돼 있는 언론노조 KBS 본부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른바 성창경 공영노조 위원장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왜 이렇게 서로 비교돼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몇십 명이나 되는 노조원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KBS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인지조차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또는 비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다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 사장님, 저는 고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평생을 KBS에 복무를 하셨고 그리고 입장은 다르시겠지만 KBS에서 오래 계셨던, 일하셨던 또 특히 공채 출신 기자분들 애정이 많으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과 또 각별하게 이렇게 가슴 아프게 지금 상황들을 좀 보고 계시다는 것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책임감은 좀 남아 있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들었는데 오늘 어떠세요? 이 참고인으로 두 후배들 나오셔서 공방 벌이는 거 보니 이게 뭐 속이 시원하십니까? 답을 좀 해보세요. 사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요, 저도 시민단체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공영방송이 안정되게 운영되도록 정책적 고민을 하고 지원도 하고 함께 뭐 싸우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 이 공영방송의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지금 책임은 사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공영방송을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겠습니까? 그 지금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그러신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누구 압력도 아니고 그 누구 말도 듣지 않겠다. 본인이 판단하겠다. 거치를. 근데 저는 거치의 판단은 이런 부분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로 살아오셨잖아요. 뭐 제가 오랫동안 KBS에 있었고 지금 KBS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극렬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이런 상황이 돌출되는 데 대해서 제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KBS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원인은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단위니까 그 입법 말씀하셔서 충분히 정말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안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건 입법부인 국회의 몫이에요. 그러나 지금 사장님이 판단하셔야 될 건 지금 이 KBS를 끌고 갈 수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상 초유 아닙니다. 주체-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반복되는 현상. 반복되는 현상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아까도 평창 동계올림픽 말씀드렸지만 주최국이지 않습니까? 주최국에 공영방송 대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계방송은 KBS가 주관방송사가 아닙니다. 중계방송은 OBS라는 IOC의 방송국이 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KBS가 하는 거는 올림픽과 관련한 특집들입니다. 그 특집들은 저희가 힘나는 데까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아무것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지난번 D-100일 때도 저희는 다 관련 프로그램 다 제작해서 방송했습니다. 어떤 부적절한 발언이요? 글쎄요. Go